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사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네, 오늘은 상담을 했던 사례들 중 하나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고자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담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성분이셨고요. 남성분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여성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서셨나 봐요. 네. 당시에 이제 버스에 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피의자, 즉 이제 남성분 측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분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정확한 사실관계다라고는 얘기를 힘들고 일단 남성분의 얘기만 놓고 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오셔서 얘기하셨던 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앉아있는 여성분 앞에 자기가 섰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원래 내리고 있는 목적지에 버스 정류장이 이제 도착을 했죠. 정류소에 도착을 해서 내리려고 하니까 그 여성분도 같이 내리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목적지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여성분도 동일하게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갑자기 그 여성분이 어떤 남성분에게 갔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 남성에게 막 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를 본인이 봤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갔죠. 네, 요게 이제 그 이야기였는데, 이 남성분은 사실상 이런 상황에 가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셨어요.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 갑자기 연락이 왔죠. 누구 맞느냐, 어디 뭐 버스를 탄 적이 있느냐, 어디 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 라고 해서 본인은 뭐지라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 거죠. 네. 갔다가 갑자기 강제추행, 정확하게는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고 있는데 이 범죄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죠. 그런데 경찰의 최종 통보는 혐의가 있음 해서 기소 의견을 올렸고, 경찰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해주셔서 이제 상담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정말 굉장히 좀 답답했었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 답답했느냐. 첫 번째는 요즘 최근에 성범죄 사건들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보는 인식이 피의자한테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쵸. 예,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정기관이 아니에요. 범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입증을 하고 범죄에 관해서 범죄를 찾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처음부터 약간은 기울어진 운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피해자에 보다 서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더더 정부 방침이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의 방침들 자체가 더 피해자 보호주의로 나가다 보니, 그리고 대법원 역시도 현재는 소위 얘기하는 성인지, 성과 관련된 피해자에 보다 두텁게 보다 보니까 거의 완전 지금은 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분께서는 그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아무 일도 아니다, 난 하지도 않은 걸 내가 왜 하냐 해서 본인이 직접 혼자 받아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해서 제대로 전달이나 내용을 못 받고 사태가 좀 안 좋게 흘러가 버린 상황인 거죠.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일단 피해자 측에는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 측에는 당연히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당했는 거고 억울하니까 이걸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자로부터 받는 손해나 그에 관해서 뭔가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든 저랬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라면은 성범죄 사건에서 당연히 먼저 취해야 될 사건은 바로 변호인과의 조력을 꼭 받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올라가기 전까지 변호인 조력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도조차도 안 하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무료 법률 상담 해주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님이나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예, 한 번만 해보셨어도 검색을 그러셨으면 분명히 본인께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건데 거기 가서 못 받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됐던 것은 피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이거예요. CCTV도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게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범죄의 대부분 사건은 거의 다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이에요.
피해자의 진술로 거의 피의자의 또는 피고인 범죄자의 그런 범죄 행위에 관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경우들이 경향이 요새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더 유력한 증거 자료를 하나 내세운 것이 거짓말 탐지기였어요. 거짓말 탐지기에 관련해서 이분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기소 의견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액션이죠. 범죄 수사를 받게 되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하게 범죄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을 경우에 합의를 하겠다, 안 했을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네 가지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명확히 나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만약 여기에 안 맞춰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자기가 부인을 하고 싶어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 되면 법원으로부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서 보다 형량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런 거에 관해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면은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액션을 갖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상 그거에 관해서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당초 저랑 이야기하면서도 인정을 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해서부터도 본인은 계속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도. 그만큼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라고 얘기했을 때에 약간 이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했던 이전의 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본인이 하지 않은 거에 관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계속 긴가민가를 하시고 거기 가서 명확하게 내가 범죄 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명확하게 못 지우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이분도 그런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다면 첫 번째 반드시 변호인 혹은 변호사의 조력 혹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범죄 행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선택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일어난 사건들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엔 증거예요. 명확한 증거, CCTV가 있다면 본인의 혐의를 벗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행위로든 반드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한번 해주셨지만 혹시나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증거의 이제 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당연히 수집하면 안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는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CCTV 관련된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CCTV를 이제 아파트나 이제 뭐 모텔이나 이런 데 CCTV를 보다가 이제 CCTV를 녹화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라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촬영해가지고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위법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위법이 아니다고. 그래서 모텔에서나 이런 그 아파트에서 CCTV를 뭐 보시게 될 때 녹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노트폰으로 녹화를 꼭 하셔서 나중에 꼭 본인의 유력한 증거 피의자 입장에서라면 자기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면은 그런 녹화를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라면은 당했는 범죄 행위가 만약에 CCTV 있다면 그걸 반드시 꼭 녹화를 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본인의 그런 이제 범죄로 통해서 입었는 그 손해나 손실 혹은 피해에 관해서 주장을 보다 강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상희에게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